반갑습니다. 할아버지 삼국유사 51화 원효편입니다. 2024년 1월 1일 청룡의 설날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달구지 위에서 삼매경을 처음 열어보였고 춤추던 광대 방아지 그리에 바람에 걸려 있는데 달 밝은 요석궁 봄날의 잠은 어느 결에 사라지고 문 닫힌 분황사에서 허공의 빈 그림자만 돌아보네. 50이라 원효는 신라 10성 중 우리나라 역대 스님 중 가장 대중에게 알려진 스님입니다. 어린이 역사 동화 아름다운 강사례로 시작하는 역사란 흐란데에 나오는 유일한 스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은 불교 신자가 아니라도 절에 가면은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연불을 합니다. 그 어려운 불교 경전을 대중이 쉽게 연불할 수 있도록 나무아미타불 6자로 대중불교를 설파하신 선지식 원효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장편소설 원효를 쓰고 유튜브 삼국통일가 원효를 52화까지 방영하여 원효에 대하여 더 알고 싶은 분은 소설 원효나 유튜브 삼국통일가 원효를 참고하시고 오늘은 할아버지 삼국유사 51호 연합편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원효의 숨은 진실만 골라서 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효하면은 진골이 아닌 신라 육두품으로 정조 할아버지 설원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설원낭은 최초의 화랑국선이자 신라 제7대 풍을주입니다. 풍을주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화랑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설화랑은 김대문의 화랑세기에 등장하는 미실의 총애를 받은 유일한 육두품 남자이기도 합니다. 대원, 신통, 미실은 7명의 성골, 진골과 1명의 육두품과 사랑을 나눈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원, 신통이란 신라 왕비가 될 수 있는 혈통으로 진골, 전통 혹은 대원, 신통에게만 나올 수 있는 계급을 말하는데 다만 대원, 신통과 미실은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에 나오는 것을 필사했다는 박창하의 주장입니다. 할아버지 설성무 임피공은 풍을주이며 아버지는 설이금 담날인데 김유신은 아버지 서연장군의 부장으로 고구려 낭비성 전투에서 서담날은 서연장군을 대신해 전사할 만큼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유신과 원효는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은 형 동생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당대 최고의 권력자 김춘추의 사랑을 받은 화랑이었고 원효가 내을 신궁무술대회에서 장원을 해 선덕여왕에게 환두대도를 하사받았다는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원효는 할아버지 임피공이 죽자 스스로 머리를 깎고 불가에 입문합니다. 삼국유사에는 원효 나이 31세 647년 진덕여왕 1년에 백제군이 무삼, 간물, 동잠, 삼계성, 지금의 김천지방을 말합니다. 성을 공격해 오자 김유신은 원효에게 작전을 상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또 원효 나이 46세 662년 문무왕 2년에 나당연합군의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할 때 당나라 소정방은 신라군에게 많은 식량을 지원을 요청합니다. 신라 조정에서는 당나라 신랑 지원을 찬성하는 파와 반대하는 대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고구려 평양성까지 당나라군의 식량 지원을 하려 하지고 않자 원효는 김유신에게 당나라 식량 지원을 할 것을 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구려는 독재자 연개소문이 지병으로 죽고 그 아들들이 권력 다툼으로 사분오열되어 얼마 안가 스스로 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만약 신라가 신랑 지원을 하여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면은 전후
고구려의 땅 일부를 참전군 명문으로 찾아오겠지만 당나라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고구려가 멸망하면 그 넓은 고구려 땅은 전부 당나라 땅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원해의 제안을 받은 김유신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식량 지원을 하여 직접 평양성으로 향합니다. 당시 원호도 같이 참조했다는 기록은 없으나 다음 삼국유사에 나오는 화란, 화독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양성 인근에 도착한 김유신이 당나라군에게 식량 지원을 받을 장소를 묻자 당나라 장군 소정방은 신라 김유신에게 암호로 송아지와 난새를 그려 보냅니다. 김유신은 그 뜻을 몰라 원효에게 물었습니다. 원효는 송아지와 새를 그린 것은 화단, 화독으로 이는 속한을 의미합니다. 신라군은 지금 즉시 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해독했다고 합니다. 원효의 말대로 김유신이 신라군이 모두 강을 건너 철수하자 매복하고 있던 고구려 병사들이 급습했지만 신라군과 김유신은 피해는 입지 않았고 재공격하여 고구려군을 섬멸했다는 기록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당시 신라가 당나라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넓은 고구려 땅은 전부 중국의 영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땅은 지금의 남한명정과 백제와 신라 땅 혹은 한반도 전체가 티번, 토봇 모양 중국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부산 금정산성과 범어사 창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78년 나당전쟁이 끝나고 난 2년 후 이야기입니다. 5년은 외사촌 아우 어상과 지금의 관악산 산막사, 원효, 어상, 윤필 3명이 있었다고 해서 산막사라고 합니다. 산막사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나라에서 돌아온 어상은 사촌형 원효의 도움을 받아 그 유명한 불후의 화엄 일성 법계도 일면 법성계를 지었습니다. 이 법성계란 용수보살이 용궁에서 10조 9만 5천 48자의 원본 대방광불하안경을 보고 쓴 경전으로 동진의 불타발타라 스님이 60하문경으로 번역한 것을 그 거대한 것을 어상이 201자로 줄인 것을 말합니다. 어상의 법성계 소문을 들은 외나라 스님 해명이 원효를 통해 210자의 법성계를 전해줄 것을 부탁하자 어상의 아우인 윤필거사가 바다 건너 외에 건너가 건네주고 얻은 정보는 외가 20만 대군을 양병하여 신라를 총공격한다는 특급 정보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642년 백제에게 대하성을 빼앗긴 김춘추는 국군이 풍전등하 신세가 되어 나당연맹을 맺고 백제를 공격하기 전 먼저 바다 건너 외를 찾아가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외는 백제를 도우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외는 2차례나 백제를 도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자 외는 신라의 보복이 들어워 20만 대군을 양병하여 신라를 선제 공격할 계획을 세웁니다. 급히 부산 다대포, 당신은 다다라라고 불렀습니다. 내려온 원효는 외와 가장 가까운 백길, 황산강, 지금은 낙동강을 말합니다. 황산강 하구에서 외의 예상 공공 루트를 짐작하고 외는 자주 다대포를 거쳐서 황산강을 타고 신라 내륙을 침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무랑 때도 백제와 연합하여 외는 서라벌을 공격하였습니다. 내무랑은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하여 외를 쫓았다고 광개토 대왕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효와 어상은 부산 금정산에 약 50리 산성을 쌓고 18.8km입니다. 어상에게 비보사찰 범어사 창건을 제안합니다. 범어사는 678년 어상이 문무왕과 금정산 금샘에서 기도를 드린 후 외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지은 비보사찰입니다. 원효가 어병과 성병을 모아서 동원하여 금정산 50리 산성을 쌓고 어상이 비보사찰 범어사를 창건하자 외는 20만 대군으로 신라를 공격해도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침략을 포기합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부산 금정산성은 조선 숙종 27년 무너진 산성을 보수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언제 쌓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작가가 장편소설 원호를 쓰기 위해 부산 금정산 일대를 연구 조사한 개연성입니다. 이것은 또 원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원효의 그 유명한 저서 대성 기신론 소와 금강산매경론 두 경의 책입니다. 당나라 고성 대력들이 이 경의 심오한 뜻을 비로소 이해하고 소를 보살이천 책에만 붙이는 논을 붙여 금강산매경론이라고 존칭하여 인명학의 대가 천축의 진나보살이 화신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원효에게 분항지 진나란 별칭을 붙여줍니다. 진나란 인도의 보살을 말하는데 서랍을 분항사에서 환생한 진나란 뜻입니다. 그 이후 원효는 원효 척판 구중 원효가 부산 장안 척판 안에서 판자를 던져 당나라 종남산 퇴하사에 대중 1000명을 구했다는 전설과 얀상 천선산에서 1000명의 대중이 원효의 가르침으로 성불했다는 전설 등 많은 신화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